대기업 시청자 SY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SY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알고 계셔야 되는 중요한 이슈와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들 전달해드리는 멘토 이진욱입니다. 자, SY의 주가를 먼저 보게 되면 5거래일 연속으로 현재 양봉을 띄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주가가 이런 식으로 올라갈 때는 아무래도 뭔가 이슈가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된 이슈 좀 함께 얘기해 볼까 합니다. 현재 4차 우크라이나 평화회담이 곧 진행될 것이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일정 재료주로 현재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안에서의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인지, 안에 어떤 내용들을 주요 의제로 담고 있는지도 오늘 전반적으로 하나하나 여러분들과 얘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고, 이어서 또 기술적 분석으로도 우리가 어떤 중요한 포인트들을 봐야 되는지도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해보는 시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 체크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젤렌스키가 이 스위스에서 열리게 되는 평화회의 관련해서 합의와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 종전까지 바라볼 수도 있다 라고 언급을 하게 되면서 이 종전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리게 됐습니다. 자, 스위스 평화회의 다음 달 6월 15일에서 16일 해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국제 평화회의가 현재 열릴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뭘 내용을 하게 되냐를 보도록 하면, 자, 그는 회의에서 합의에 도출하고 이를 시행까지 이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종전까지 연결되는 발판이 될 것이다. 자, 그는 누구죠? 우크라이나 대통령입니다. 어떤 합의를 도출을 하는가? 자, 우크라이나는 지속적으로 주장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바로 뭐 영토 완전 복원이라던가 뭐 수감자 뭐 추방 석방 막 그다음에 전쟁 종식 뭐 그다음에 러시아군 완전 철수 뭐 등등등 해서 이 10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평화 공식을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밑에 있네요. 여기 뭐 해관보부터 해서 우크라이나 어린이 환송, 전면적인 교류 뭐 이런 세 가지 사항을 잘 도출을 하면, 합의를 한다라고 하면 종전까지 연결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세 가지 상의 논리적인 실행으로 옮길 수만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전쟁을 끝낼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뭐 해당 이슈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일정이 잡히게 되면서 일정주로 바닥에서부터 좀 스물스물하고 움직이는 모습들을 종목들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러시아에 대한 반응은 어떤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의 반응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이번 열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평화회의 사기극일 뿐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외무부 대변인의 경우에는 이 스위스 평화회의가 사실은 뭐 그냥 또 다른 사기극일 뿐이다 라고 하면서 사실 평화회의를 주장을 하고 있는데 무기 공급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평화회의를 조직하겠는가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또 미국 하의원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무기 공급 법안이 통과가 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초청에 러시아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리고 앞전에 지금 현재 4차 평화회의인데 1차, 2차, 3차에도 러시아가 초청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없이 이 안보 문제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러시아를 초대하지는 않았지만 러시아랑 얘기해봤자 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본인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빼앗은 영토를 인정을 하면 종전을 하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너희들이 불법으로 빼앗은 영토 죄다 반환을 해야지 우린 또 종전을 하겠다라고 서로 그냥 양보 없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냥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 뭐 폴란드, 핀란드, 뭐 이탈리아, 스페인 등등 해서 다른 나라들을 참여를 해서 이제 자기네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을 이제 표심을 얻고 지지를 원하는, 그러니까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이 러시아를 압박하려는 게 결국 우크라이나의 전략이 될 것 같고, 이번 또 평화회의에 좀 어떤 의도가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면 우크라이나가 주장하는 이른바 평화 공식에 대한 이 국제사회의 지지를 끌어내겠다라는 게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러시아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사기극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현재 상태로 종전이 가능하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가 뭐냐? 결국은 지금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게 빼앗은 땅을 점령한 부분을 인정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 대통령은 종전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어떤 거? 현재 전선의 국경으로 인정하는 조건으로 이 전쟁을 중단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랑 결국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정리하게 되면 일단은 6월 15일, 16일까지 한 2주 조금 더 남았네요. 해당 기간 동안 이 우크라이나 평화회담에 대한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일정 관련주로 주가가 일정이 가까워질수록 올라갈 수 있겠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사실 종전에 대한 휴전에 대한 부분은 조금 기대하는 게 어렵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1차도 2023년 6월 달에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게 되었고, 2차도 8월 달, 그리고 3차도 23년단 10월 달, 그리고 이번에 4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전에서도 평화회담이 열리긴 했지만 사실상 우리가 기대할 만한 성과를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우리가 기대할 만한 성과를 가져오는지는 계속 지켜봐야 되는 문제이지만 현 상황으로 봤을 때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단기적으로는 재료가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모멘텀으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다까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포인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달 당시에 이 종전에 대한 가능성을 푸틴이 언급을 하면서 주가가 한 차례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요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거래대금이 앞전에 대비해서 좀 굉장히 많이 터졌다. 과거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의 거래대금만큼 터졌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긍정적인 신호가 발생했다라고 또 제가 한 차례 설명을 드렸었죠. 여기 자리에서. 자, 그리고 나서 한 차례 더 주가가 올라가기는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21선, 이 노란색 선이 21선입니다. 21선을 잘 타고 가면서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N자 모양으로 상승을 해주나 싶었는데 갑작스러운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을 했었죠. 요때 이제 4월 초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이스라엘과 이란의 중동 확대 전쟁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이때 증시도 하락하게 되고, 특히 재건주에게는 이런 전쟁 이슈만큼 사실 악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빠지게 되었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자, 이렇게 갑작스럽게 전쟁 이슈가 발생하면서 빠지게 됐는데 주가가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회복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이 말인 즉슨 여기에서 돈을 썼던 그 누군가, 주체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누군가가 돈을 썼고 갑작스러운 악재로 인해서 주가는 빠졌지만 얘네들도 탈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가가 다시 잘 되돌려 놨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주가가 못 가는 애들은 여기서 저항해서 맞고 이렇게 하고 다시 비실비실 되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은 다시 원래의 주가 가격으로 올려놓고 이번에 평화의제 이 회담의 일정에 맞춰서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올라가는 긍정적인 요소들이 몇 가지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통해서 다른 거를 미래를 예측하기보다는 과거의 히스토리를 보고 이런 식으로 심리를 좀 해석을 해보는 게 좀 제일 좋은 관점이 되지 않나 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6월 중순까지 해당 일정이 있다 보니까 일단 그때까지는 제가 봤을 때 주가가 좀 올라갈 확률이 높지 않겠나 라고 단기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멈춘 게 아니잖아요. 지속적으로 현재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평화회담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러시아가 참여를 하지 않는 이상 실질적인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이끌어낼 만한 과연 재료가 나올까, 이런 좀 의문점이 들기도 합니다. 특히 재건의 이슈는 항상 이슈가 발생했을 때 잠깐 반짝였다가 이슈가 잠잠해지면 또 주가가 하락을 하는 그런 특징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리스크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계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 중순까지 주가가 변동성을 확대하다가 막상 당일이거나 당일 전전날에는 이 재료에 대한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심하자, 이렇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단기적으로는 전 고점을 형성을 했던 여기 가격대를 돌파를 하는지 여부가 우리에게는 중요하겠고,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장기 평선과 21선이 모여져 있는 여기 가격대를 다시 한 번 더 지지해 주는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긴 추세를 놓고 봤을 때는 여기에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이 두 양국 간의 종전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한번 또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그리고 또 장기 평선을 한번 지지해주고 다시 또 반등을 하고, 이러한 어떤 횡보 박스권 안에서의 과정들이 나오다가 정말로 이제 종전하겠다, 휴전하겠다, 뭐 이러한 부분들 또는 협상 테이블이 열린다 하면 그때부터 이 과거의 영광을 찾을 수 있는 수많은 대금과 주도주의 형식들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이슈에 의한 단기적인 재료 파동이 나올 수 있으니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자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자, 오늘 영상 마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전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